반복적으로 손을 흔들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물체를 돌리며 몰두하는 아이들. 이러한 상동행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이런 행동을 보며 왜 저러는 걸까? 이 행동은 고쳐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상동행동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TMS 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동행동은 단순한 습관이나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이의 뇌 발달 상태와 감각 경험, 자기 조절 능력의 표현일 수 있으며 이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기저 원인을 이해하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동행동의 뇌과학적 원인과 기존 대책의 한계, 그리고 TMS 치료가 어떻게 자폐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동행동이란 무엇인가요? 상동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손 흔들기, 손가락 꼬기, 몸 흔들기, 물체를 반복적으로 돌리기, 같은 말을 계속 따라하기, 특정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기, 몸을 벽에 부딪히거나 입술을 물기 등 자극적인 행동.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이상한 버릇이 아니라 아이의 뇌와 신체가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동행동의 신경학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저핵의 이상 활성입니다. 기저핵은 움직임의 시작과 제어에 관여하는 뇌 영역입니다. 자폐 아동은 이 부위의 과도한 활동 또는 억제 부족으로 인해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특정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전두엽과 피질, 선조체 경로의 연결 약화입니다. 전전두엽은 사고의 유연성과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와 기저핵 간 연결이 약하면 행동의 전환이나 중단이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특정 행동에 고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감각 처리 이상입니다. 많은 자폐 아동은 감각에 매우 민감하거나 무감각한 특징을 보입니다. 상동행동은 과도한 자극을 줄이기 위한 자가조절 전략이거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감각 추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파민 불균형입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 반복 학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은 강화된 습관화 행동을 유발하며 이는 상동행동의 생물학적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치료 접근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응용행동 분석, 즉 ABA 중심의 중재입니다. ABA는 상동행동에 대해 강화 계획을 적용하여 행동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접근입니다. 초기에는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행동의 기저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며 일반화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습니다.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같은 항정신병 약물은 상동행동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부작용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체중 증가, 졸림, 호르몬 변화 등 때문에 장기 사용이 어렵고 모든 아동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TMS 치료는 비약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TMS란 무엇일까요? TMS, 즉 경두계 자기자극술은 두피 위에서 자기장을 이용해 뇌를 자극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입니다. 특정 뇌 영역에 자기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그 부위의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TMS는 상동행동에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전전두엽 자극을 통한 행동 조절력 향상입니다. 자폐 아동의 상동행동은 주로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연관됩니다. 반복적인 TMS 자극을 통해 이 영역의 활성도를 높이면 주의 전환, 행동 유연성, 충동 조절력이 향상됩니다. 감각정보 통합 회로가 안정화됩니다. 감각 과민 또는 감각 추구 행동은 대개 뇌의 감각 통합 회로 이상에서 비롯됩니다. TMS는 이 회로의 균형을 회복시켜 감각 정보에 대한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실행 기능은 계획, 조절, 기억, 유연한 전환 등을 담당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전두엽 자극을 받은 자폐 아동이 집중력, 작업기억, 반응 억제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앤티콧 외 연구진은 2014년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폐 성인을 대상으로 배외측 전전 두피질의 RTMS 적용 후 반복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밝혔습니다. 오버만 외 연구진은 2010년 JADD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폐 아동에게 RTMS를 적용한 결과 감각 과민 반응과 상동행동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쿠이저 외 연구진은 TMS를 전두엽에 적용한 후 실행 기능과 행동 유연성 향상, 상동행동 빈도 감소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TMS가 단순한 증상 조절을 넘어서 뇌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4 발달장애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한국형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 옵션, 예를 들어 약물 치료, 행동 치료, 교육적 중재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비바브레인 TMS 센터에서는 자폐 아동의 상동행동을 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닌 뇌 발달 상태를 알 수 있는 신호로 이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QEEG, 즉 정량 뇌파 검사를 통해 뇌 기능의 연결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TMS 프로토콜을 설계합니다. 자극 부위, 자극 강도, 주기 등을 아이의 뇌 특성에 맞춰 설정하여 치료 후 행동 관찰 및 부모 피드백을 통해 TMS 자극 후 감정 조절력, 주의력, 반복 행동 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또한 상동행동이 심화되는 상황이나 환경 요인을 함께 분석하여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각 환경 조절법도 함께 제시합니다. 상동행동은 자폐 아동의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원인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아이의 내면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뇌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더 정밀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TMS 치료는 자폐 아동의 상동행동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뇌가 보다 안정적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비바브레인은 아이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